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대 아래에 있는 게 더 좋았는데 이제 또 올라오니까 긴장이 되네요.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서 우리의 목소리에 힘을 더하고 진실을 향한 든든한 연대를 보여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참여자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진실을 향한 마음으로 이 힘든 걸음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용기 있는 행동에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소개 시에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분들이 앞으로 지금 나오실 수는 없지만 이따가 발언 순서가 있으니 그때 조금 더 큰 호응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참사보다 조금 앞서 2024년 8월 9일 서울 구로역에서 열차 사고로 소중한 두 생명이 떠났습니다. 이 참사는 현재 저희와 같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인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 정석현님의 가족 정혜민님과 고 윤원모님의 가족 윤종황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석현님과 윤원모님의 소속이신 한국철도노조 노동조합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원희 사무국장님과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정 행사 때 함께했던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와 아리셀, 삼풍백화점, 이한비 PD 등 참사 유가족분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감에서 저희 시원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용해인 위원님의 기본소득당 최승년 최고위원님과 서울시당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주 지역에서 많은 도움 주고 계시는 정의당 광주시당 강은미 위원장님과 시당 위원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 박미경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희생자분의 조종사 두 분 계십니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위원장 조현 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한항공 문형철 기장님, 아시아나 최도성 기장님, 에어제타 양기연 기장님, 에어부산 남희운 기장님, 에어서울 손영찬 기장님, 제주항공 인정훈 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공항 백지화연대에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가덕도 김현욱 위원님, 새만금 김지은 집행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이종선 수석부위원장님, 홍영희 사무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4.16 재난참사 피해자연대 유혜정 센터장님, 코로나 백신 피해 가족협의회 김두경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단체에서도 많은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님, 천주교 문정현 신부님, 그리고 살레시오 수녀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성가소비의 수녀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일일이 소개 못해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한 걸음
참석해 주신 연대 단체님들께 유가족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는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7월 3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니면 할 수 없기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으니 여기서 만난 분들도 많은 참석을 해주셨던 걸 보니까 시작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기 1인 시위를 하면서 하늘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맑은데요. 최근에 낙엽 떨어지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 때문인지 빨갛고 노랗게 물들어서 떨어져야 하는 이 낙엽들이 힘없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제2의 인생을 황혼의 노년을 보낼, 사회에 나와서 화려하게 청춘을 보낼, 꿈 많은 순수한 학창 시절을 보낼 것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유가족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가족분들께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이신 김유진 대표님의 대표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진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유가족과 시민 여러분, 오늘로 참사가 일어난 지 300여일이 지났고 우리는 여전히 그날 시간 속에 멈춰 서 있습니다. 이제 정말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날 제주에요, 216편의 보잉 737-800이라는 이 항공기는 노후된 비행기의 안전 시스템은 정말 부재했습니다. 무안공항은 수만 마리 겨울 철새물에 대한 관리나 경고 또한 부재했습니다. 관제탑 또한 비행기가 메이데이를 외치고 비상 착륙을 하는 그 긴급한 순간에도 최소한의 비상 조치도 부재했고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조류 충돌에 엔진도 잃고 랜딩 기어도 없이 활주로 위에 가까스로 내려앉았던 비행기는 그 수많은 부재 속에 단 한 가지 거대하게 존재했던 둔덕, 그리고 꽝! 그 끝에 놓인 거대한 콘크리트 성에 부딪혔고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날아갔습니다. 비행기와 함께 저희 가족들과 저희 인생도 모두 폭발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행복과 웃음 대신 아버지를, 어머니를, 자식을, 형제자매, 나의 배우자, 또 내 친구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애끓는 그리움으로 차갑고 공허한 하늘을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179분이 왜 돌아오지 못하셨는지, 왜 우리가 매일 아침 이런 참담한 하늘을 마주하는지, 10달이 지났어도 진실이 왜 우리 곁에 돌아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랙박스는 공개되지 않았고
조사 기록은 모두 봉인된 채 정부와 국회는 사고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알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바람인가요? 왜 유가족이 알려달라는 이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거리에서 울부짖어야 하나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더 이상 거리에서 유가족이 울부짖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우리 유가족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집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과 책임 그리고 안전을 향해 우리는 외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보상도 특혜도 아닙니다. 오직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다시 누군가의 희생을 막는 힘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국회도 정부도 지금 그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무관심과 폭력은, 무관심과 무책임은 유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입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부의 그늘 아래 갇혀 있습니다. 셀프조사, 수의계약, 이 모순된 구조 속에서 진상규명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기관이 진실 대신 세와 조종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사는 단지 불운한 사고가 아닙니다.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고 수많은 경고가 무시된 참사였습니다. 1년이 다 되도록 우리 가족을 앗아간 전국의 모든 공항의 둔독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고 오늘 또 이 같은 비극이 여러분들에게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기억을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기억은 이 사회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외치는 이 목소리가 비단 유가족이 줄교로만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모든 국민이 다시는 이라는 이 단어를 지키기 위한 약속의 외침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외면당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국민의 권리이고 기억은 이 나라의 양심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나라의 비행기는 온전히 착륙하지 못했지만 그나라의 진실은 반드시 착륙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오늘 모신 179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고 권주아님, 고 김숙인님의 따님이신 권민영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 29일 일어난 무한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부모님을 잃은 유가족입니다. 제가 살면서 어떤 참사의 유가족으로서 이런 자리에서 발언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약 5년 전 우리 가족의 첫 해외여행에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주었던 무한공항과 제주항공 그리고 보잉사의 비행기, 이 셋은 우리 가족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지옥을 주었지만 어느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와 제 동생을 키우기 위해서 평생을 희생만 하면서 살아오셨고 저는 어느새 올라와서 독립도 하고 번듯한 직장인이 돼서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곧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 동생의 대학 졸업과 저처럼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모습도 그리고 이런 제 모습도 평생 보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아등바등 오직 저희 둘을 위해서 당신들의 삶을 포기한 채 살아오셨던 부모님은 이제 저희를 키우고 막 시작한 골프라는 취미를 위해서 해외로 떠나시면서도 저희를 두고 여행을 간다는 게 미안하셨는지 저에게는 비밀로 동생에게는 그중 여행을 간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사고 당일 오전 늦잠을 자고 있었던 저는 아빠 부대에 속한 병사분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깼고 저는 처음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당연하죠. 여행 일정을 모르고 있던 제게 모르는 번호로 무안공항에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그 비행기에 부모님께서 탑승하신 걸로 파악되니 확인을 부탁한다는 말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전화가 더 오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을 켜자마자 제가 따로 검색할 필요도 없이 이미 관련 기사로 도배되어 있었고 그대로 곧장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와 같은 전화를 받고 울고 있는 동생에게 아무 일도 없을 테지만 일단 언니가 내려가겠다고 위로하면서 가장 빠른 기차표를 겨우 끊어서 동생이 있는 광주로 향했습니다. 광주행 기차를 기다리면서 동생과 엄마 아빠가 그 비행기에 안 탔을 거라 서로 위로하다가 겨우 연결된 제주항공 측으로부터 탑승객 명단에 엄마 아빠가 모두 올라와 있음을 확인하고 그 이후로 저는 제발 생존자 2명 외에 추가 생존자가 딱 2명만 더 있길 그리고 그 2명은 평생 불구여도 좋으니까 꼭 우리 엄마 아빠이길 지독히도 이기적이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만나서 공항으로 가서부터는 그 바람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팔로 저를 평생 안아줄 것만 같았던 아빠는 시체 가방 밖으로도 다 느껴질 만큼 불타서 훼손된 피부야 화마가 쌓으려 오른팔을 얼굴 가까이 든 채 경직되어서 얼음보다도 차갑고 딱딱한 팔과 함께 저희에게 돌아왔고 엄마는 동생의 DNA와 대조하여 겨우 신원을 확인할 정도로 훼손된 상태로 당시에 한쪽 발목은 잘려나가 찾지도 못한 채로 저희에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느낀 시체 가방 속 아빠의 팔의 감촉과 저를 걱정하던 검시관이 시체 가방을 조금 열어서 겨우 보여준 까맣게 타 일그러진 아빠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지만 겨우 만난 엄마를 참아볼 용기가 나지 않아서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보지 못한 것을 아직도 후회하는 불효녀입니다. 두 분의 장례식에는 정말 몇백 명이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저는 그만큼 저희 부모님이 좋은 분들이셨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너무 탐이 나서 우리 엄마 아빠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나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고 나한테 말이라도 하고 여행을 가지 여행 가서 재밌게 놀고 있다고 행복하게 웃는 사진과 영상이라도 많이 보내주지 그냥 그때 여행을 가지 말지 아니 골프를 배우지 말지 동생에게만 보내준 잔뜩 신나서 흔들린 채 찍은 두 분의 셀카단 한 장만을 남겨놓고 떠난 엄마 아빠를 하염없이 원망하다가도 결국 제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매일 출근도 울면서 일어나고 매일 퇴근 후 잠들기 전까지 울다가 지쳐 잠들고 제 하루는 그렇게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가족들도 2024년 12월 29일 그날을 멈춰 있습니다. 저희는 도대체 누굴 원망할 수 있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이 참사는 절대 하나의 원인으로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얽히고 얽혀서 일어난 참사임이 분명합니다. 현 정부는 이 참사가 득이 아닌 실이 될 정치적 도구로만 바라보며 외면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인 179명의 억울한 죽음을 똑바로 직시하며 이 참사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해 국가가 해야만 하는 국가로서 갖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을 포함한 179명과 우리 유가족은 이미 다 짜놓은 정치판에서 우롱당하고 있고 대중은 이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그 어떠한 진전도 없이 죄 없는 피해자인 고인들과 유가족인 우리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뿐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이 참사의 원인으로 탓하기 가장 쉽습니다. 다만 이 참사가 과연 조종사의 과실로 인한 버드 스트라이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야기된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이에 대한 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정치적인 이슈로 외면하며 묻어버리려고만 하는 현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정부는 각성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힘쓰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충 안에 계실 엄마 아빠께 제 목소리가 닿길 바라며 한마디 올리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만약 우리에게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꼭 두 분이 서로 사랑해서 나와 내 동생에게 삶을 선물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그때는 꼭 오래오래 건강하게 늙을 때까지 잘 살면서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해. 그렇게 우리한테 충분히 효도도 받고 행복하게 살면서 늙어서 삶을 마무리하면 그 다음 생에는 꼭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줬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받으면서 행복하기만 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하고 오늘 밤에는 우리 꿈에 나타나서 한 번만 꼭 안아줬으면 좋겠어. 여전히 사랑하고 늘 고맙습니다. 네, 권민영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고 박승호님과 고 오인경님의 아드님이신 박근우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왔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 박승호, 고 오인경의 아들 박근우라고 합니다. 저는 24살이고 지금 광주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까지 저희 집은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저 일상을 살아가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24년 12월 29일 전까지 사실 일상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자기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상이 이렇게 소중했던 거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까? 겪지 않으면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시는 서울 시민들도 그런 일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언제든지 그 누구에게라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불쌍한 엄마 아버지는 평생 저만을 그리고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가족이 좀 더 잘 될까 매일 공부하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일 가시고 먹여 살리기 위해 고생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를 항상 온몸으로 서포트해 주시던 어머니까지 그렇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 노력하셨는데 아마 지금은 위에서 보고 계시겠죠. 제가 죄송해 죽겠습니다. 이런 사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돌려드릴 수 없다는 게 한숨만 나고 눈물만 납니다. 이게 저희 유가족의 현실입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계속 당하기만 하고 있고 뭐 바뀌는 건 없고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뭔가 해보겠다라고 말만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 요식행위 같습니다. 뭐 하겠다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저희는 사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이 고통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데 뭐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지원인지도 잘 모르겠을 뿐더러 진상규명을 위한 시도 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뒤에도 써져 있듯이 뭐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저희가 이곳에 나온 거 아닙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 큰 거 없습니다. 저희 막 많은 걸 바라고 나온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성역 없는 진상 규명 그리고 확실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거면 됩니다. 솔직히
왜 돌아가신지 아직도 몰라요. 저 위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저희가 남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꼭 이걸 찾아야 되는 건 저희 유가족들의 소명입니다. 의무예요. 그렇기에 저희가 이렇게 길바닥에 나와 앉아 있으니 지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 저희의 이 말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제가 참사 초기 인터뷰에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잊혀지는 걸 원치 않는다. 저희는 잊혀지는 게 제일 두렵다. 그런데 지금 이미 잊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항공항 제주항공 참사 다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뭐 저희가 뭐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고 막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안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말을 또 할 수밖에 없고요. 제발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사고의 해결을 그리고 조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속도 모르고 참 날씨가 좋네요. 언젠가는 저 하늘에 가서 이런 좋은 날씨 가족들과 함께할 날이 다시 돌아온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건우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가족의 이야기가 아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여행을 가신 가족분들께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기관과 책임자들의 가슴에 비수로 꽂혀 정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행진과 발언을 하는 동안 또 많은 단체에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지금은 발언 소개로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주 사대부고 참사 유가족, 그리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 광주 학동 참사 유가족,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분들 참석해 주셨고 또 녹색당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진상규명과 생명안전을 위한 투쟁은 결코 저희 홀로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연대분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와 같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서 사고조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2024년 8월 9일 구로역에서 소중한 생명이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 정석현님의 누님이신 정혜민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윤정왕님께서도 같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8월 9일 꽃다운 나이에 31살, 32살 두 노동자가 근무 중 함께 목숨을 잃은 구로역 사고 고 정석현의 누나 정혜민입니다. 예, 저는 고 윤원모의 아버지 되는 윤종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과 또 같은 사조위의 조사 기관을 함께 하게 되어서 안타까운 일로 만났지만 저도 같이 공감하고 너무 오늘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고의 양상은 다르지만 사고 이후에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은 너무나 똑같습니다. 바로 국가가 구조적 책임을 개인의 실수로 바꾸는 구조,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분산시키는 조사 방식,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무안공항 참사에서 항철이는 조종사가 잘못된 엔진을 껐다고 말했습니다. 로컬라이저 둔덕이라는 항공시설 구조물 문제와 조류 충돌 대응 미비라는 복합적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조종사에게 돌렸습니다. 불호역 사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다른 기관의 관제 시스템이 연결되지 않아 열차 접근 정보를 알 수 없던 상황에서 두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항철이는 왜 위험을 미리 판단하여 차단 요청을 하지 못했느냐고 했습니다. 정보를 주지 않은 시스템이 아니라 정보를 받지 못한 사람을 탓했습니다. 더구나 유족에게 설명하겠다며 약속했던 보고서 브리핑은 전날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것이 국가조사기관의 태도입니까? 고인이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정보, 현장에서 단독 판단할 수 없었던 승인 시스템, 반복되어 온 간행까지도 전부 한 개인이 알아서 판단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사고 모두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 일어났고 두 사고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조적 책임 회피의 반복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항철이는 개인 과실 중심의 보고서를 철회하고 유가족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조사를 실시하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기관과 관리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물어라.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같은 이유로 사람이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책임을 회피하는 조사가 아니라 책임을 바로잡는 정의로운 조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구로역 사고 고 정석현 유가족 정혜민. 예, 고 윤원모 유가족 아버지 윤종학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참사 희생자 분들 중에서도 조종사 두 분이 계십니다. 그동안 저희 유가족들을 위해서 앞에서 뒤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조위의 대응, 전문적인 지식에 조언해 주셨고 앞으로도 저희와 많은 일을 함께 해주실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조 조합연맹 최현 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최도성 위원장님,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문형철 위원장님, 제주항공 조종사 노조 임정훈 위원장님, 에어서울 조종사 노조 손영찬 위원장님, 에어저타 조종사 노조 양기연 위원장님, 에어부산 조종사 노조 남희운 위원장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조종사 연맹 위원장 최현입니다. 먼저 제주항공 2216편 고 한기장의 마지막 기내 방송을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한 기장이 만약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승객 여러분, 그리고 승무원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기장으로서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아픔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하여 콘크리트 둔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는 한 기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사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후회하고 죄인의 마음으로 자신을 탓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한 기장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기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셋대와의 충돌이 일어난 순간 혼을 빼놓는 경고음과 경고등 사이에서도 당신은 반사적으로 훈련받아 왔던 초동 조치를 수행했다는 것을, 양쪽 엔진이 꺼지고 돌덩이처럼 무거운 조종관을 양손으로 부여잡아 들어올리면서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제발 활주로까지만, 제발 활주로까지만, 제발 이랬을 것 같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활주로에 접지했을 때 이제 살았다, 우리 승객들 살렸다라며 당신이 얼마나 안도했을지를 압니다. 그런데 활주로 끝단의 흙더미가 사실은 콘크리트 벽이라 항공기가 튀어오르고 갈갈이 찢겨서 나가고 179명이 제대로 된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산화했을 때 한 기장님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가족, 맞죠? 가족 떠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도 방콕 공항에서 조종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탑승하던 승객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승객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한 기장님, 그리고 희생자 및 유가족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님, 오원식 국회의장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많은 여기 계신 우리 동지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에 멈춰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방벽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임을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음에도 조종사의 인적 과실로만 몰아가려던 국토교통부와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있지만 더디기만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무한 참사의 날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법을 통과함에 따라 우리는 앞으로도 매년 무한 참사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국회에 국정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날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유가족 및 관계자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 노동의뢰곡이 된
가사의 귀절에 마지막 귀절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처럼 12월 29일 그날의 아픔이 다시는 이 땅과 하늘 우리 국민들에게 반복되지 않기 위해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책임자 처벌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 동료들의 손을 맞잡고 서로 위로하며 한 목소리를 냅시다. 집회 진행하신 분들이 진행했던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함께 외쳐주십시오. 성역 없는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유가족이 당사자다.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국토부 사조위는 밀실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사고조사위원회를 즉각 독립하라! 감사합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최현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요즘 보고 싶은 중에 한 분입니다. 1인 시위를 시작할 때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100일 동안 같이 1인 시위 하시고 부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신공항 백지화 연대의 가덕도 백지화 시민행동의 김현욱 집행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러분들과 지난 7월부터 같이 함께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유가족분들을 만나면서 사연을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안공항 발언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너무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대할 수 있어서 또 너무도 고맙습니다. 저는 가덕도 신공항 반대 시민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시민 김현욱입니다. 오늘은 전국 신공항 백지화 연대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신공항 백지화 연대는 제주 제2공항,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경기 신공항, 흑산도, 백년도 신공항 등 전국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모든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반대하는 지역 대책위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생태계 파괴, 막대한 혈세 낭비,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 불감증이 낳은 참혹한 희생을 더 이상 자시할 수 없기에 여러분들과 뜻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저희 백지화 연대는 먼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분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300일 동안 고통과 싸워오신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연대의 마음을 표합니다. 참사가 일어났을 때 너무나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자녀를 잃고 부모 형제를 잃은 그 깊고 참혹한 아픔을 어찌 감히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다만 부산에서 아주 조촐한 분향소를 차리고 50여일간의 추모 기간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유가족들을 다시 만났을 때 저희는 너무나 반가웠지만 동시에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들은 300일 동안
가족과 친지들의 아픔을 온전히 스스로 감당해 오셨습니다. 유가족들의 그 가슴 아픈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었지만 그 슬픔의 무게는 우리를 포함한 이 사회 모두에게 너무도 아픔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공항이 들어서지 말아야 할 곳 철새 도래지에 공항이 건설되었고 할주로 끝단의 안전 기준을 무시한 콘크리트 구조물 로컬라이저 둔덕과 항공 운영의 문제 등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명백한 인재 사회적 참사입니다. 무안공항은 운항 횟수 대비 조류 충돌 위험이 타 공항보다 현저히 높았고 사고 당시 조류 충돌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시스템 관리는 미흡했습니다. 국가와 관리 주체의 무책임과 안전 불감증이 179분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것이 비단 무안공항만의 문제이겠습니까? 현재 진행 중인 신공항 계획은 무안공항 참사가 경고하는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위험한 할주로의 확장일 뿐입니다.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희생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에 맞서 300일 동안 단 한 장의 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시는 유가족들의 고통을 저희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무안공항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단순한 과거사 청산이 아니라 현재 안전을 외면하고 무분별하게 강행되는 공항 정책이 밝혀야 할 명백한 이유이며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 전국 신공항 백지화 연대는 유가족들의 간절한 외침에 저희 신공항 백지화 연대가 힘을 더하겠습니다. 저희는 함께 연대하며 무안공항 참사의 진실을 규명을 함께 외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연대가 다시는 무관 생명에 희생되지 않는 안전이 최우선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굳건한 발판이 될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 나서라! 네,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웅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제 추석에 저희 공항에 찾아주셨습니다. 찾아주셔서 저희 분향소도 분향해 주시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와 새 사람 행진단에서 활동하시는 문정현 신부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가족들께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으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위로될 말도 없고 행동도 없습니다. 앉아서 듣자 보니 알고 싶은 거 하나, 진실 아닙니까? 그 진실을 위해서 나라의 최고 책임자라는 대통령실 앞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참사에는 항시 정부가 없어요. 사라져요. 정말 조류 충돌 때문인지 조종사의 과실인지 기후 탓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게 우리 유족들의 뜻이 아닙니까? 그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요 군산에 살고 있습니다.
군산에 미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군기지 옆에 새만금 사업으로 방조자가 된 수락해벌이 있습니다. 그 수락해벌은 아직도 무수한 생명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공항을 짓는다 그래요. 공항을 짓는다. 이거 말짱 헛짓입니다. 뭐 이 얘기를 하자면 긴데 공항을 세울 자리도 아니고 세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한공항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슴이 벌떡했습니다. 여기가 공항이 생기면 딱 그 일이 또 벌어지겠구나 하는 신님에 당장 무한공항을 찾아보았는데 찾아뵙고는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또 한 번 찾아뵙고 내일 공항에 가서 미사를 봉헌하라고 제주 신부님들께 부탁해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우리 미사를 무안공항에서 거행할 것입니다. 항상 이런 참사에는 정부가 사라지는데 진짜 대통령이라 하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어. 울타리만 쳐놓고 우리를 가둬놓고 쳐다만 보고 있는 이 정부를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 규명에 전력을 다하라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내서 진실 규명에 매진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문정현 신부님 발언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광주 지역에서 유가족들이 많은 일을 해주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박미경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주에서 유족들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안녕하도록 합시다. 2024년 12월 29일 일상이 무너져 내린 그날로부터 300일이 됐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했던 여행에서 돌아올 가족들을 기다리던 그날의 충격과 고통은 결코 잦아들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했던 유가족들의 단순한 바람도 1년이 다 되는 지금까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발걸음이 이곳을 모이게 하였습니다. 항공기 조류 충돌의 위험성에서부터 사고 당시 피해를 키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항공기 엔진의 결함, 참사 이후 사고 조사 과정에서의 진실 축소 은폐 의혹까지 밝혀내야 될 진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행히 지난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 요구가 보고되었습니다. 조사의 최우선 순위는 당연히 참사의 실체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는 것일 것입니다. 진정한 애도와 추모는 진상규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아픔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1229라는 숫자가 단지 날짜가 아닌 잃어버린 귀한 생명과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안전은 운에 맡길 조건이 아닙니다. 생명은 어떤 이유로도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슬픔을 기억으로, 행동으로, 변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로 희생되신 모든 이들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곁에 같은 속도로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치지 말고 힘냅시다. 반드시 진상규명 이뤄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박미경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처럼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모일수록 우리의 외침과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력한 울림이 되어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보내주신 열정적인 지지와 연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또 발언하는 동안 또 소중한 발걸음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에서 참석해 주셨고 2000 한익 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산재 참사 고 김형준 님의 유가족 분들께서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까지 저희들은 뜨거운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참사로 인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소중한 마지막 생일 축하입니다. 오늘이 11월 1일이고 저희가 10월 생일자분들을 생일 축하를 못 해드려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생일자 13분과 11월 생일자 16분을 위한 생일을 축하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늘에서는 평안하시길 바라며 희생자 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보려 합니다. 이렇게 그분들을 오랫도록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를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생일이신 분의 유가족 분들께서 앞으로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와 주셔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46년 10월 1일) 배용기님 79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1955년 10월 5일 강성희님 70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1975년 10월 6일 김정희님 50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1987년 10월 6일 김성원님 38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1969년 10월 9일 김문희님 56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1976년 10월 13일 김미수님 49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1963년 10월 14일 최기린님 62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1973년 10월 14일 서은정님 52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1965년 10월 17일 안미정님 60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1952년 10월 22일 성남균님 73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 1976년 10월 23일 이지영님 49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1961년 10월 24일 백성옥님 64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1964년 10월 25일 정금배님 61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1966년 11월 1일 임미선님 59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1981년 11월 1일 오늘 고강희님 44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1975년 11월 3일 조정수님 50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1957년 11월 5일 임자영님 68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1980년 11월 5일 김정희님 45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1958년 11월 6일 최명희님 67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 1951년 11월 9일 신충자님 74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2002년 11월 11일 조영선님 23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1964년 11월 14일 전정민님 61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1978년 11월 15일 전미숙님 47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1961년 11월 16일 이행자님 64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1952년 11월 17일 정상칠님
73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 1982년 11월 22일 나병환님 43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1958년 11월 29일 정선숙님 67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1960년 11월 29일 김숙자님 65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2010년 11월 30일 나하음님 15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마지막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 노래 들었지만 저희의 목소리가 다 더 잘 전달될 것 같아서 직접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저희의 목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저희가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생일 축하합니다. 김명원님께서 저희 생일자분들의 성함을 소중하게 한 분 한 분 작성하셨습니다. 저희 하늘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분노했다가 지금은 많이 울고 계시네요. 분노했다가 울면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슴에 피멍이 든다는 것은 모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희생자 179분과 그분을 기억하고 3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가슴에 피먹을 안고 살아갈 유가족들을 위해 고 김혜리님의 동생이신 김세영님께서 그리움과 위로의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다. 김세영님의 노래가 잠시나마 여러분들의 마음의 치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29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누나 매형을 잃은 김세영입니다. 제 노래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멀리 부르겠습니다.
기억도 못할 말들을 하고 곁에 있을 거라는 말을 듣고 가지 말라고 과거에 잠긴 나를 먹이며 사랑처럼 날 껴안고 괜찮을 거라며 다짐하네. 편지 한 장 못 써준 채 아무 걱정 없어 보이던 곳은 먼저 거꾸로 돌아갔네. 이젠 갈 때가 나는 갈 데가 없는 사람인가 봐. 그렇게 됐나 봐 정말로. 잠시 시달리는 삶은 계속됐네. 영광로 돌아간다. 이젠 갈 데가 나는 갈 데가 없는 사람인가 봐. 그렇게 됐나 봐 정말로. 슬픔에 잠긴 날 안아주며 희망처럼 나를 안고 괜찮을 거라며 말해줬네. 차가워진 손을 잡고 아무 걱정 없어 보이던 곳은 먼저 거꾸로 돌아갔네. 이젠 갈 데가 나는 갈 데가 없는 사람인가 봐. 그렇게 됐나 봐 정말로. 끝없이 시달리는 삶은 계속됐네. 한참을 버티다가 이젠 갈 데가 나는 갈 데가 없는 사람인가 봐. 그렇게 됐나 봐 정말로. 돌아가고 싶어. 이젠 좀 쉬고 있을게. 이젠 숨고 싶어. 그냥 거짓말처럼. 이대로 내가 죽어 무덤 풀로 자란 뒤엔 아무리 불러도 대답 하느리 이미 나는 죽어 저기 상사화로 피어난 뒤엔 아무리 불러도 응답 하느리 후회의 목소리 둘만의 솔수 피어 방투기여 아무리 편지해도 답장 하느리 입속에 가슴 속에 아카시아 뿌리 박혀와 대답은커녕 속울음조차 못 올 것을 나 떠난 뒤 그대 아무리 불러도 끝끝내 아무 말 못하리 나 떠난 뒤 그대 아무리 불러도 끝끝내 아무 말 못하리
묻은 풀로 자란 뒤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느리 이미 나는 죽어 저기 상사화로 피어난 뒤엔 아무리 편지해도 답장하느리 나 떠난 뒤 그대 아무리 불러도 끝끝내 아무 말 못하리 나 떠난 뒤 그대 아무리 불러도 끝끝내 아무 말 못하리 나 떠난 뒤 그대 아무리 불러도 끝끝내 아무 말 못하리 나 떠난 뒤 그대 아무리 불러도 끝끝내 아무 말 못하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세영님의 목소리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희생된 분들을 기억하고 유가족분들께 위로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슬픔과 분노 속에도 우리는 결코 희생된 가족을 희생 존재와 삶의 순간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희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절한 호소문을 유가족분들께서 공동으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낭독해 주실 분 유가족분들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수신 이재명 대통령 발신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제목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유가족 호소문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날짜 2025년 11월 1일 1.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참사로 소중한 국민 179명이 희생된 지 벌써 300여일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과 그리움 속에 버티며 살아온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대규모 상경하여 대통령실 앞에 영정을 들고 모여 진상규명을 호소합니다. 지난 2025년 6월 30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 시행되었지만 이 특별법에는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밝힐 수 있는 진상규명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참사의 진상조사가 참사의 책임자 중 하나일 수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진행되어 독립성과 공정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단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현재 국회에 11건이나 계류 중인 항공철도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독립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사위원회는 셀프조사, 밀실조사를 잠정 중단하고 독립된 조사위원회에 모든 자료를 이관해야 합니다. 4. 또 조사위원회가 최소한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들과 유가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현재까지 수집되고 조사된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지시해 주실 것을 호소하며 다음과 같은 호소물을 전달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드리는 유가족 호소문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1229의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분노로 변해가는 깊은 슬픔과 진실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는 않는다는 결연한 의지로 대통령실 앞에 섰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179분의 국민이 한순간에 희생된 국가적 비극입니다. 이 참사는 희생된 가족들과 함께 유가족들의 일상을 빼앗았고 회복할 수 없는 참담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아픔은 우리 생이 다 할 때까지 치유되지 못하겠지만은 진실을 찾아 책임을 묻고 국가와 우리 사회가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애도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는다며 먼저 간 가족들을 죽어서는 볼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30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진실에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유가족들에게 참사의 진상규명 없는 추모의 지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참사의 진실뿐입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국토부 소속 항공철도공사 사고 조사위원회에 셀프조사, 밀실조사를 즉각 중단해 주시고 수집하고 조사한 모든 자료를 유가족들에게 공개하도록 해 주십시오. 국토부 소속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는 아이카오 규정을 핑계로 조종실 음성기록 CVR, 비행기록 작치, 관제 기록 등의 핵심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이카오의 부석서 13에 따르면 조사기관은 수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숨길 것이 없다면 원본 데이터를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모든 데이터의 기록에 투명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시행된 1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유가족의 정보 접근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1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피해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1항 유가족 단체는 사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법에 따라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는 CVR, FDR, 관제 기록 등 모든 원본 데이터를
유가족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밀실 조사를 멈추고 참사의 피해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유가족들의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 사고위원회 독립시키고 새롭게 구성하여 조사해 주십시오. 현재 1229 모항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이고 참사가 발생한 모항공항 역시 국토교통부 소속입니다. 항공철도 사고위원회에서 항공사고조사를 관장하는 항공국가위원 5명은 현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을 상임위원으로 하여 국토교통부와 국방과학연구소 출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광주과학기술원 소속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들 개인은 뛰어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인사들임을 의심하지 않지만 우리 유가족들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아무런 내부 영향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고조사를 할 수 없을 거라는 불안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적극 협조하여 최소한 1229 모항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이전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독립시켜 주십시오. 우리 1229 모항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희생자 179명 중 158명의 유가족이 참여한 특별법에 근거한 유일한 공식단체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이 참사의 피해 당사자인 듯 유가족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입니다. 지원단은 모든 사업과 활동을 반드시 유가족협의회와 공유하고 협의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지원단의 책임과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어 피해자 지원과 희생자 추모에 부족함이 없도록 감독하여 주십시오.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일과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들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국민들께도 호소합니다. 이 비극은 2024년 12월 29일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비행기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겪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유가족들은 뼈를 깎고 살을 찢는 아픔도 참아내고 하염없이 흐르는 피눈물도 묵묵히 닦게 되며 진실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한마음으로 함께해야 생명과 안정이 존중되는 세상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9 모항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실을 규명하라!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밀실수사 셀프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국회는 항공철도 사고조사법 개정하여 독립적인 사고조사위원회를 설립하라! 유가족들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5년 11월 1일 1229 모항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일동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호소문은 저희 담당자께 전달하여 대통령께 꼭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협의회 대표 김유진 대표님께서 관계자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 행사하느라 바쁘시고 피곤하시겠지만 대통령님께서 꼭 전달받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연대 단체 및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 대통령실 앞에서 1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300일을 기억하며 우리의 아픔과 진실을 향한 염원을 국민들께 알렸습니다. 김유진 대표님을 비롯하여 유가족들의 진심 어린 발언, 찢어지는 발언, 여러 단체들의 응원, 그리고 21명의 한 분 한 분 소중한 생일을 축하하며 우리는 단순한 목소리를 넘어 진실을 향한 외침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집회는 끝났지만 진실을 향한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참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길고 지난한 투쟁 속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단들께서는 잠시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단들 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다 올라와 주세요. 남영래님 어디 갔어요? 남영래님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절하겠습니다. 네, 인사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유진 대표님께서 구호 한번 외쳐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투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늘과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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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족이 당사자다!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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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조사위원회는 밀실조사, 셀프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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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국회는 사고조사위원회를 즉각 독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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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일찍부터 먼 길 오시느라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길 버스에서나 공항 쉘터에서나 집에서나 잠을 설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밤이라고 하면
꿈에서 만나자라고 힘껏 외쳐주세요. 모두 하늘 봐주세요. 오늘 밤! 오늘 밤! 오늘 밤! 오늘만이라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220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300일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가족들 방송만 좀 모아주세요.